질문을 하겠는데 여러분들 아마 이런 질문을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이 회사를 하나 설립해요. 뭐 회사라고 하면 좀 먼 얘기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 맥주집 내지는 뭐 치킨집 같은 거를 여러분들이 설립한다고 칩시다. 네. 설립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창업자죠. 예. 네. 대주주겠죠. 예. 네. 예. 그 여러분들은 그 창업을 하기 위해서 그냥 돈만 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하겠죠. 예. 어떻게 하면은 네. 이 제대로 성공할지를 가지고서.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창업을 한 다음에 돈이 모자라니까 어느 날 이 뭐 잘 모르는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여러분이 그 차린 회사에 투자를 하겠다고 나와요. 소주주. 예.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그 투자자로 들어오니까 예. 지분을 달라 이거예요. 예. 근데 지분을 달라고 하는데 이 양반이 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창업자인 나도 일주일표로 하고 나중에 들어온 자신도 일주일표라고 하자고 그래요. 근데 내 입장에서는 이 사람 이게 돈이 아쉬운 게 뭐냐면은 내 회사가 이 성장을 하려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한 100억 정도가 필요한데 내 회사가 내가 지금 내가 집어넣은 여태까지 그 내 돈은 10억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여태까지 키운 회사에 비록 내가 10억이라는 걸 넣었지만은 내가 보기에는 내가 갖고 있는 지분 그 10억은 저 사람이 그 늘려가는 100억에 100배 정도 가치는 있는 것 같거든요. 그죠? 근데 네. 내 논리가 저 사람에게는 용납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저 사람이 지금 투자하는 게 100억이고 내가 갖고 있는 것은 10억인데 만약에 저 사람도 일주일표고 나도 일주일표로 하게 되면은 나는 10억에 해당하는 그 지분만 갖고 있고 저 사람 100억이 들어오니까 나는 경영권을 잃어버리겠죠. 네. 그렇죠. 예. 그죠? 왜냐면 저 사람은 100주를 갖게 되고 나는 10주밖에 못 가지게 되니까.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의 얘기를 하게 되냐면요. 미국이라든가 뭐 유럽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중국 다 마찬가지인데 이런 나라들은 어떤 법이 있냐면은요. 창업자들의 경우에는 이 주식의 그 의결권이 일주일표가 아니라 일주 10표, 일주 100표 정도를 보장하는 주식을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창업자의 경우에. 네, 창업자들 경우에. 실제로 예를 들어 가지고 미국의 그 지금 아시는 그 마이크로소프트 있죠. 예. 구글 이런 회사들은 창업할 때 창업자들의 지분은 일주 100표짜리들이에요. 근데 이게 나중에 나스닥에 상장을 했거든요. 나스닥에 상장할 때는 일주 100표짜리를 상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스닥에 상장하기 직전에 일주 1표짜리를 따로 또 발행을 해요. 그리고 일주 1표짜리만 상장을 한 거예요. 그럼 상장을 하면은 이거는 이 소액주주가 되는 거죠. 소액주주들은 일주 1표짜리만 그 갖게 되는 거고 나 같은 창업자들은 일주 100표짜리를 갖게 되니까 안정적으로 이 회사를 운영할 수가 있게 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철학, 미래 비전을 가지고서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 회사를 내가 누구한테 승계할 경우에도 내가 보기에는 이 회사를 창립한 나의 그 이 미래 철학, 미래 전략을 승계할 사람을 찾아가지고 이 회사를 승계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일주 100표짜리를 원하는 사람한테 경영권 프리미엄을 하고서 승계를 해주는 거죠. 이게 다른 나라 경우에는 다 보장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상법에 일주 100표, 일주 1000표 예를 들어 가지고요. 스위스라든가 스웨덴이라든가 뭐 덴마크도 마찬가지고요. 프랑스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나라에서 일주 1000표짜리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경우에는 이게 어떻게 됐는지 우리나라 상법이요.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상법이 메가더가 만든 상법이에요. 메가더 시절에. 그러니까 1948년도에 건국시기에 들어온 상법인데 그 당시에 미국의 법이 들어온 게 아니라 일본법이 그냥 들어와 있어요. 지금.
근데 일본법이라든가 이런 법들이 이런 이 선진국에 있는 제도를 몰라가지고 그냥 법률상 일주일표라는 게 그냥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요. 1970년대, 80년대 그 당시에 이제 박정희 전두환 정부였는데 그 당시에 예를 들어가지고 재벌들이요. 새로운 회사를 설립을 합니다. 가령 현대건설이 자회사로 현대자동차를 만들었어요. 근데 자동차를 만들 때 그 당시 상법이 전부 다 일주일표니까 근데 일주일표를 가지고서 바로 상장을 하니까 그러면 이 회사의 경영권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이 박정희 정부가 어떤 법을 만들었냐면은 이 여러 가지 장치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뭐 이 일주일표라는 것은 그대로 유지한다 하더라도 가령 뭐 어떤 회사의 뭐 주식을 10% 이상을 누가 매집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10%만이 아니라 50%까지 반드시 의무적으로 매집을 해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대주주가 되지 않을 차는 경영권을 넘보지 말라 이런 법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런 법들이 1997년도까지는 다 유지가 됐는데요. 1998년도에 외환위기가 터지고 나서 우리나라가 이제 그 당시 IMF라고 하죠. IMF 그 신탁 통치에 들어가는데 이때 이 법들이 그러니까 경영권을 보호하는 그 법들이 전부 다 사라집니다. 왜? 미국의 월가 있는 펀드들이 야, 저 한국에 있는 대기업들 경영권 프리미엄이 있으면은 내가 투자를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발언을 할 수가 없지 않냐. 그래가지고 미국에 있는 펀드들의 요구에 따라가지고 한편으로는 장하성 교수님이 그 당시에 김대중 정부가 마련한 이른바 시장개혁, 이른바 기업 지배구조 개혁이라고 그래요. 재벌개혁의 안을 만드는데 장하성 교수님이 참여를 합니다. 그 장하성 교수님의 요구가 뭐였냐면은 야, 일주일표를 원칙을 지켜야지 라고 하면서 과거에 존재했던 경영권 보호장치를 다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2000년 이후에는 우리나라 그 이 기업들의 이 경영권 보장장치가 없게 되니까 유일하게 남는 그 경영권 보호장치가 뭐냐면은 이른바 재벌들의 그 상호 출자. 예를 들어가지고 그 삼성 같은 경우에 다들 아시는 거 얘긴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 주식의 불과 4%만을 이건희와 이재용 그 패밀리가 갖고 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건희, 이재용 패밀리가 대주주 역할을 하는 건 딴 게 아니라 이 삼성전자 주식의 7%를 삼성생명이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한 뭐 5%를 삼성물산이 갖고 있습니다. 이런 계열사 지분을 가지고서 지금 유지하는 건데 지금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지금 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공정거래 3법 있죠. 그 내용을 보게 되면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삼성생명이 갖고 있는 그 이 7% 지분 있죠. 이거를 이 중에서 5%가 넘어가는 거는 5%가 넘어가는 거는 이 의결권을 행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가 됩니까? 이건희와 이재용 그 일가는 대주주 역할 중에서 상당 부분을 잃어버리는 게 되는 거죠. 뭐 그게 이제 경제민주화라는 건데 그러면은 그 반대급부로 누구의 권한이 강화되는 겁니까? 펀드의 권한이 강화되죠. 삼성전자에 투자하고 있는 펀드의 권한이 강화되는 거고 건데 이게 다 이건 뭐 비밀이 아니라 다 알려진 건데요. 근데 문제는 이런 거예요. 펀드가 과연 민중이냐는 겁니다. 민주주의라는 건데요. 이런 얘기인데 경제를 민주화한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민주화가 뭐예요? 민 아닙니까? 민. 근데 민이라는 게 누굽니까? 영어로 people이에요. 백성이죠. 그 펀드가 백성입니까? 여러분들 저 같은 경우에 돈이 없어가지고 주식 투자 안 하거든요. 그 제 주변에 주식에 투자하는 정도의 돈이 있는 사람들은 적어도 안정적인 직장이 있는 사람들밖에 없어요. 최소한 공무원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대기업에 다니는 뭐 직원이라든가 연봉이 적어도 한 뭐 5천 넘어가야지만 이 투자를 조금 하는데 더군다나 주식 투자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들은 1년에 한 1억 정도 버는 사람들
특히나 뭐 재산이 한 10억 넘어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고 있고요. 실제로 통계를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에서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의 우리나라의 이 국내 주식에 국내에서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의 70%가 상위 소득 1%입니다. 뭐냐면은 1년에 1억 이상 버는 사람들이 전체 주식 투자자의 70%고요. 나머지 뭐 우리가 보는 뭐 이렇게 조그만 월급쟁이들은 전체 주식 투자자들 중에 20%밖에 안 됩니다. 더군다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들어와 있는 투자 펀드의 40%는요. 홍콩이나 뉴욕 증시에서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이에요. 그리고 그 외국인들은 홍콩에 있는 뭐 서민들, 백성들이 아니고 미국이라든가 홍콩에 사는 갑부들이에요, 대부분 다. 근데 이 사람들이 바로 경제민주화의 주역이라는 거예요. 이게 민주화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이게 민주화가 아니라 이거는 여러분들 그런 말씀 들어봤죠. 시장의 독재라는 겁니다, 이거. 이른바 돈 가진 사람들의 독재가 나타나는 거지. 이게 어떻게 민주화가 되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저 같은 얘기를 이런 얘기인데요. 전 세계 진보 세력이 주주자본주의 내지는 주주민주주의를 경제민주화의 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적이다. 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국에서만 거꾸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저 같은 얘기를 장하준 교수랑 정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영국에 있는 진보적인 지식인들, 정당들, 노동조합 전부 다 저처럼 얘기를 하고 있고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의 진보적인 그 정치인들, 노동운동하는 분들, 뭐 교육운동하는 분들 전부 다 저같이 얘기하고 있지 장하성 교수처럼 얘기를 하진 않아요. 뭐 이런 얘기입니다.